안녕하세요. 김태성 강사입니다. 올해 2022년도 국가직 9급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이따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앞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작년 문제보다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기존에 나왔던 지문들로 구성을 했던 이유로 한편으로는 좀 공부를 하신 분들, 표현에 따라서 내공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유리했을 것이고요. 즉 새로운 지문들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지문들로 최대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데 주안점을 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고생스럽긴 했지만 의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라는 분들이 있는 반면 지리하게 고생스러운 순간들로 계속되었고 정말 많이 틀리는 것 같다 내 생각보다 이런 편차가 많았던, 다르게 보자면 수험적으로 보자면 나름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잘 출제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문제 보고 나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뻔한 문제였죠. 너무 쉬운 문제. 그래서 1번 지문 같은 경우 정답 지문이니까 체크하겠습니다.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 설계를 위임받은, 위임이라는 두 글자 밑줄 처리하시고, 위임을 한 건축사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임을 한 사람도 같이 잘못을 한 것이다.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 마지막 줄 신축 또는 증축 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는, 신뢰한 데에는 부터 끝까지 밑줄 처리하시죠. 신뢰한 데에는 귀책 사유가 있다. 마지막 결론 말고는 바꿔낼 수 없는 지문이다라고 종종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다라는 단어만 동그라미 하시고, 요거는 정답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1번 기호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모르면 안 되죠. 2번 지문도 여러 번 정답 지문으로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거기서부터 끝까지 괄호로 묶어 두시죠. 그래서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공적인 견해 표명은 당연히 실효된다라는 표현 익숙하시죠? 맞는 지문 정답으로도 수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틀린 지문으로는 국회직에서만 나왔는데요. 당연히 실효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으로 내려면 별도의 행정청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정답으로 국회직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동그라미 2번 역시 정답 대본이죠. 그래서 2번 기호에도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국가직 7급에서도 나왔던 지문, 2번 지문은 재작년 2020년도 국가직 9급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3번 지문 처음 볼 테니까 조금 당황했을 수 있는데요. 모르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소급입법이 아니구나. 그러면 부진정소급입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는구나.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마음이 좀 답답했다가 갑자기 뻥 뚫리죠. 수많은 정답 지문으로 출제되었던 내용이죠. 병무청 담당 부서에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인 견해 표명을 묻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 공무원 밑줄 처리하시고, 여기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마지막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세어절 강조하시고, 적용된다 X죠. 총무과 민원팀장한테 물었던 거 담당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 안 적용된다. 공적인 견해 표명 아니다. 역시 결론 말고는 틀린 지문 낼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익히 여러 번 나왔던 정답 대본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기호에다가 X 처리하시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여러 번 출제되었던, 또 출제되는 정답 대본입니다. 2번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지문, 이거 국가직에서 특히 좋아하는 지문이죠. 2018년, 19년, 20년 계속 국가직에서 지문으로 또는 정답 지문으로 냈던 내용인데요. 동그라미 1번 기호에다가 X 처리하시고, 이번에도 또 정답으로 재탕했네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처음부터 영업허가 취소 안 받은 것과 똑같죠. 따라서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 영업이다. 마지막 단어 X. 무허가 영업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죠. 동그라미 2번 지문, 두 줄 괄호로 묶어 두시고, 이른바 공정력과 관련된 내용이죠. 연령 미달의 결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받은 운전면허, 일단 위법하다. 하지만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마지막 세어절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어만 동그라미 하시고, 결론 말고는 바꿔서 낼 수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 아니다. 맞는 지문. 무면허 운전이다. 틀린 지문.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명령 위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네 번째 어절 조치 명령 밑줄,
그리고 이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관로. 명령 위반죄는 그 명령이 적법한 경우에만 죄가 성립한다 그랬죠. 따라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 명령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이건 판단할 수 있다. 공정력과 충돌되지 않는구나. 자매품, 공무집행방해죄 둘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일곱 번째 어절이 때 여기서부터 몇 절 처리하시면 되겠죠. 형사법원은 명령의 적법 여부라는 단어 네 글자 동그라미 하시고 적법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의 동그라미. 이것도 결론 말고는 바꿔서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효는 판단할 수 없지만 위법 적법 여부는 민사법원 형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공정력의 개념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예, 그냥 모르시는 판례가 나왔겠지만 예, 지문에 처음 등장한 내용입니다. 근데 모르셔도 정답을 가려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예,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예, 이걸 정답으로 냈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3 기호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제가 이 문제는 그래 틀릴 수도 있겠구나. 왜? 정답 지문이 처음 나온 거니까. 예, 이른바 최신 판례를 가지고 정답 지문 냈습니다. 하지만 예, 최신 판례 정리해서 제가 익히 소개해드렸던 판례인데요. 공유자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 제한을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행위 그리고 우선협상 대상자 배제행위 전부 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지문 보시다시피 우선협상 대상자 배제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이렇게 틀린 지문 정답으로 냈습니다. 뭐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예, 이건 뭐 모를 수도 있죠. 최신 판례 안 보셨으면. 예, 그래서 이건 뭐 그러려니 하는 저였으면 1번, 2번, 3번, 4번의 문제 순서를 바꿔서 3번, 4번에 먼저 배치했을 겁니다. 그래야 더 멘탈을 흔들 수 있을 테니까. 예, 여튼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조금은 여러분들을 배려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1번, 2번 전형적인 정답으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예, 여튼 3번부터는 조금 당황할 수 있었겠죠. 물론 1번, 2번 지문에서도 처음 보는 지문들을 하나씩 끼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몰라도 정답 가려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이런 지문들을 내는 이유는 매년 무조건 나오는데 여러분들 시간 뺏어서 발목 잡기 위해서다. 그래서 앞서 기본 내지는 그 기출문제 해설 강의 때 내지는 모의고사 강의 때 말씀을 드리지만 2번에서 정답이 끝났는데 한 땀 한 땀 읽어보는 버릇 조금 버리실 때가 되었죠. 만약에 이번 시험을 임하셨으면 시간이 모자라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 여튼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2번 지문, 이거는 여러 번 정답 지문 나왔습니다. 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 승인 처분 밑줄 처리하시고, 예, B급이긴 하지만 요거 처분이다, 처분. 하지만 뒤에 건설허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여기서부터 또 밑줄,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흡수되어 소멸한다. 예, 둘 다 정답 대본. 그래서 예, 흡수되어 건설허가 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끝까지 관로로 묶어 두시고, 예, 요거는 맞는 지문이죠. 익히 알고 계신 지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에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으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기호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3번 기호 동그라미 하시고, 이걸 정답으로 내야 되는데 조금 덜 중요한 1번 지문을 정답 지문 낸 건 좀 아쉽긴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 처분이라는 7글자 동그라미 하시고,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과징금 감면 기각 결정을 했다. 그러면 각각 처분이다. 이와 달리 과징금 감면 처분을 했다. 그러면 흡수되어 소멸한다. 즉 감면 처분, 후행 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걸 정답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여튼 선행 처분은 후행 처분의 흡수 밑줄 처리하시고, 예, 소멸함으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마지막에 부적법하다 동그라미. 이건 정답 대본입니다. 역시 동그라미 3번 기호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아마 이 문제 처음 보는 놈이 정답으로 나와서 어렵긴 했겠지만 2번, 3번은 절대로 정답이 아니다 라고 제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 다만 4번 지문,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한 지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 서울시 9급에서 들러리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제 교수님께서는 그래 전부 다 기출지문으로 구성을 하고 1번 지문 좀 잔인하긴 하지만 최신 판례를 본 사람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고 그걸 못 봤다 하더라도 애둘러서 풀 수는 있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제를 하셨겠지만, 예, 1번과 4번 중에 고민할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튼 자동차 운송 양도 양수 인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내인가는 일단 임시로 내부적으로 인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가 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별도의 인가 신청을 인가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인가 취소는 처분에 해당한다. 네,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문 3줄 괄호로 묶어 두셔도 좋고 해설 5줄 좀 길지만 괄호로 묶어 주셔도 좋고요. 인가를 거부하는 건 당연히 처분이죠. 그래서 내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가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단 한 번도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고요. 예, 근데 요거는 조금 잔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예, 4번 문제 보시면 4번 문제는 사실은 전형적인 내용이죠. 하자 승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하자 승계와 관련된 판례들 암기하고 계시죠? 하자 승계와 관련된 판례 4개, 승계되는 판례 4개. 계고, 통지, 실행, 비용 납부 명령 끼리 하자 승계되고요. 독촉, 압류, 매각, 청산 하자 승계되고요. 표준 공시지가와 수용 보상금 하자 승계되고요.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 내지는 부담금 부과 이런 단어 나오면 하자 승계되고 그거 말고는 승계된다 그러면 다 틀린 지문입니다.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지문 첫 번째 줄에 9번째 어절 그것이 당연 무효의 사유가 아니라면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에 승계되는 거 아니다. 그렇죠. 개념과 관계되는 내용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선행처분에 당연 무효의 하자가 있다면 후행처분에 하자 승계되죠. 근데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라는 것 당연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철거 명령의 하자 후행 개고 처분에 승계되지 않지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기호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정답 지문으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집행의 4가지 절차 개고 통지 실행 비용 납부 명령 이건 하자가 승계되지만 철거 명령과 개고는 하자 승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지문 첫 번째 줄에 그냥 읽어보시면 도시계획 시설사업 사업자 지정 처분의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키워드 나오죠. 당연 무효인 경우 당연 무효 밑줄 처리하시고 선행 처분이 무효라면 후행 처분에 당연히 하자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후행 처분도 하자가 승계된다 맞는 지문 후행 처분도 무효가 된다 맞는 지문 무효기 때문에 하자 승계를 다툴 논의 실익은 없다까지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정답 대본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은 건 후행 처분도 무효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효이다 동그라미 하시고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보자면 선행 처분이 무효인데 후행 처분이 무효 아닌 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즉 첫 번째 근거 법률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규범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근데 근거 법률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근거 법률은 무효다. 근데 그 근거 법률을 적용한 처분의 경우에는 취소 사유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여기서 또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에 그 근거 법률을 적용한 처분의 하자는 무효로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그것과 별도로 나중에 근거 법률에 하자가 있는 게 밝혀진 겁니다. 공무원이 그걸 예상할 수가 없죠. 따라서 그냥 근거 법률에 하자, 근거 법률 무효 이렇게만 주면 그 근거 법률을 적용한 처분은 취소 사유 첫 번째 예외 즉 무효라도 당연히 무효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요.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게 2017년도 복지직 2016년도 복지직에서 정답 지문 나왔고요. 예, 보통 7급 시험에 나오고 9급 시험엔 잘 안 나오는데 시보 공무원 임용을 할 때 임용 결격의 하자가 있었다. 근데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임용 결격의 하자가 해소되었다. 그러면 시보 공무원 임용은 임용 결격이니까 무효지요. 근데 정규 공무원 임용할 때에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본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1심에서는 무효니까 무효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무효 아니랍니다. 이유는 뚜렷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다라고 끝나버립니다. 여튼 그렇게 앞에가 무효면 뒤에는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건 2개밖에 없고요. 따라서 선행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 처분도 무효다. 하자가 승계된다 맞는 지문. 동그라미 4번. 예, 이런 형태의 지문 수차례 정답으로 나왔죠. 몰라도 되는 판례입니다. 마지막에 하자 승계가 인정된다 X 동그라미 4번 기호에다가 냅다 X 처리하시고 이것도 역시 당연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5번 문제 사례형 내지는 박스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올해 시험의 경우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박스 안 봐도 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안 봐도 됩니다. 동그라미 1번 A는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 개별적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렇죠. 정보 공개는 개나 소나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 거부되면 무조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 이걸 맞는 지문 정답 지문으로 냈는데요. 뭐 표현 자체가 사례형을 각색한 지문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는 있었겠지만 다수의 분들한테는 알고 있는, 익히 나왔던 적 있는 정답 대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기호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굳이 해설 판례 안 읽어보셔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건 국민 당연히 인정되고, 자연인 말고 법인도 인정되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인정되고, 설립 목적을 불문한다. 환경단체가 국방부 장관의 판공비 쓴 거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 거부하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표현, 정보공개 거부는 무조건 신청권이 인정된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1번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는 단어 동그라미 하시고, 이것도 결론 말고는 바꿔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방직 등에서 어떻게 틀린 지문 낸 적이 있느냐? 추가로 어떤 법률상 이익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틀린 지문. 동그라미 2번 생뚱맞은 오답 포인트인데요. 두 번째 줄에 네 번째 어절 당사자 소송 X. 당사자 소송 제기해서 다툴 수 없습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지요. 근데 물론 당황했을 수 있다. 네, 물론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굳이 당황한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취소 소송과 당사자 소송, 더 넓게는 항고 소송과 당사자 소송을 구분하는 기준은 처분이냐 처분이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한 필요는 없지만 둘 다 행정소송이라는, 공법상 소송이라는 공통점은 가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소송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겠지만 그때 기억을 되새겨보자면 우선 항고소송, 취소소송부터 먼저 배우죠. 왜? 그게 90% 이상이니까. 그리고 처음에 행정소송법을 만들 때, 그리고 실제 실무상 당사자 소송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일단 첫 번째, 공법, 사법 구분해서 사법이면 당연히 민사소송, 공법이면 행정소송.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왔는데 항고냐 당사자냐, 이건 어떻게 구분할까? 일단 처분이냐 아니냐라는 걸 구분한 다음에 처분이면 항고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처분이 아니면 당사자 소송. 따라서 처분이라면 우선적으로 항고소송을 검토하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다만 X 처리하시고요. 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것도 정답 대본이죠. 동그라미 3번 기호 X 처리하시고, 만약에 공개해도 되는 게 있고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섞여 있다. 그러면 일부 취소가 키워드죠. 일부 취소라는 단어 나오죠. 세 번째 줄에 일부 취소 동그라미. 마지막에 없다 X. 이것도 역시 결론 말고는 바꿔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예, 취소 소송의 개념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권력분리 원칙 때문에 변경은 인정하지 않죠. 행정부가 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야, 영업정지 2개월로 바꿔, 과징금을 2억에서 1억으로 바꿔, 이런 소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한은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얼마로 결정할지, 과징금을 얼마로 결정할지는, 따라서 조문상으로는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변경은 일부 취소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들과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일부 취소라는 건 어디 나올까? 사실상 여기에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깊게 들어가 봤을 때 일부 취소와 관련해서 매년 나오는 지문 중에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전부를 취소해야 되는 것이고 일부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 지문 암기하고 계시는 지문이죠. 그건 과징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건 1차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부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게 판례의 원칙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그럼 일부 취소 언제 된다는 얘기냐? 여기.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판사가 판단해서 이건 공개해도 되는데 이건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공개도 되는 것만 일부 취소하면 된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기호에다가 X 처리하시고, 이것도 자주 나오는 정답 지문이죠. 정보공개의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9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는 비공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판단이 좀 필요하죠.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까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비공개 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재판 중인, 익숙한 문구죠, 재판에, 여기서부터 또 밑줄 또는 강조하시죠,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까지. 마지막에 한다 X. 소송 기록에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느냐 초래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예, 요거 틀린 지문 정답으로도 여러 번 나왔죠.
예,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예, 조금 당황은 하실 수 있는데요. 세 줄 괄호로 묶어 두시고 원칙입니다. 원칙. 굳이 키워드 따자면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어절부터 밑줄 칠하시죠. 위법 상태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 밑줄 칠이.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엄밀히 말하면 소의 이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이익,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 가중 요건,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미 원상 회복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 소의 이익이 긍정된다. 그래서 원론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고요. 뭐 여러분들을 조금 당황하게 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답 지문 작년 2021년도, 2020년도 국가직 7급의 연장으로 2번 출제한 적이 있는 문제풀이에서도 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자꾸 연장으로 출제하니까 이번에 국가직 9급에도 한번 띄울 수 있다. 한번 암기하시죠.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3번 지문이 정답으로 나왔는데요. 2번 지문도 정답 대본이죠. 작년에도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지방직 9급에도 정답으로 나왔죠.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중에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 처분 취소로 여기서 밑줄 칠하시죠.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그래? 그럼 원칙적으로 소유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네. 하지만 그 취소로 해임 처분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그 기간에 대한 여기서부터 밑줄 칠이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유이익을 긍정하죠. 그래서 소유이익이 긍정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마지막에 5어절 수소법원은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밑줄 칠하시고 마지막에 한다의 동그라미 결론 말고는 바꿔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판례 많죠. 매년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가 만료되었다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신분을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월정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이익이 있다 맞는 지문, 없다 틀린 지문. 거의 매년 여러분들이 봤던 지문이죠. 예, 그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농지법 동그라미 하시고 이행강제금 밑줄. 통상적인 이행강제금은 강제로 돈 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즉 항고소송 제기하지 말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처리하라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 규정이 있으면 깡패죠. 그러면 무조건 규정대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항고소송 냅다 X, 중간에 양념을 쳤지만 이런 거 절대로 현혹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냥 암기로 대처해도 되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항고소송 안 되지. 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근데 중간에 읽어보다 보면 헷갈릴 수 있죠. 재결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다. 잘못 안내하면 생기나? 첫 번째, 이 문제와 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특히 행정법을 풀 때 생각을 해서 푸는 거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수차례 강조를 드리죠. 그리고 이런 걸 제가 강조를 드린 이유는 실제로 출제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죠. 공무원들이 뭔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한다?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법이 적용된 걸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공무원이 잘못 알리면 국민을 위해서 항고소송에 소송할 수 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낚이는 겁니다. 그냥 암기한 대로 중간에 이런 거 다 양념이라 그랬죠. 그냥 여러분들은 키워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항고소송 안 돼. 끝. 다른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두 번째 그런 사정이 있다면 이렇게 잘못 알려줬을 때 내용이 결과가 달라지는 게 있다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을 것이고 당연히 책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쿨하게 안 되는 거야. 난 절대 낚이지 않아. 그렇게 처리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들 제가 흔히 양념 친다라고 하죠. 두 가지 목적으로 양념을 칩니다.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시간 뺏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거 이러면 달라지나? 고민하는 순간 출제자의 의도에 낚인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동그라미 4번 지문 두 줄은 괄호로 묶어 두시고 맞는 지문 정답 지문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예,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는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만 있는 하자를 의미하고 그 하자는 주체 절차 형식 내용 가리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지방직에서는 주체 절차에 관한 하자만을 의미하고 내용상의 하자는 의미하지 않는다. 이딴 식으로 틀린 지문 낸 적도 있습니다. 예, 여튼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예, 7번 문제 1번 지문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 번 나왔던 정답 대본 연금이라는 단어 나오면 동그라미.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그냥 연금이라는 단어만 나왔다? 항고소송.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연금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해에 올해 시험을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똑같은 해에 그만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전부 다 연금 액수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휴직한 거 다를 거고 중간에 뭐 승진하는 거, 파견 나갔다 오는 거, 뭐 징계를 받았다. 그럼 연금 액수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연금은 연금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의미는 수험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그냥 연금이라는 단어만 나왔다.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처분이다. 처분. 즉 항고소송이다. 그래서 그냥 연금만 나오면 항고소송. 그리고 연금이라는 단어 플러스 지급 정지, 미지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사자 소송. 개털같이 많이 나온 정답 지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국방부 장관에게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밑줄 국가를 상대로 당사소송 X. 일단 항고소송 제기해야지. 여기서 정답 끝나버렸죠. 예, 이번 지문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거 작년에 지방직에서 정답 지문 나온 판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례냐면 그 변호사라든지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많이 고용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많이 고용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예를 들어 제가 법무사인데 만약에 제가 직원을 한 300명 고용했다. 그 말은 브로커 썼다는 거죠. 제가 일일이 다 처리할 수 없는 사건들을 그 적법하게 위임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대신 처리하는,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싶으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승인은 인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직원 채용해도 될까요? 그러면 채용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승인 거부를 했을 때 작년에 나온 지문, 지방직에서 나온 정답 지문, 그럼 저는 그래 그럼 고용 안 하지 뭐. 직접적인 처분의 상대방은 저가 행정청으로부터 승인 거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승인 거부로 인해서 채용되지 못한 이 직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치 사립학교의 이사 선임과 완벽하게 똑같은 구조로. 근데 그 판례를 이번에는 들러리 지문도 냈네요.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지방 법무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다. 네, 공법상 의무입니다. 그리고 인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뭐 몰라도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알고 계셔야 되겠죠. 두 번째 줄에 환매 밑줄 민사소송 동그라미. 뭐 이건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지문이죠. 그래서 1번, 4번은 정답 대본입니다. 동그라미 1번 기호에 X 처리하시고. 8번 문제. 이런 건 조금 공부 기간이 짧다 내지는 내공이 좀 적은 분들은 당황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양벌 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과 동시에 위반 행위의 이익 귀속 주체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오답 포인트 없습니다. 양벌 규정의 개념입니다. 행위자 외에 사업주, 영업주도 같이 처벌하는 거, 그게 양벌 규정이다. 다만 동그라미 3번과 관계되겠지만 과거의 양벌 규정 나오는 족족 다 위헌 맞았다 그랬죠. 왜? 과거의 양벌 규정은 행위자, 즉 직원이 잘못하기만 하면 무조건 영업주도 처벌했기 때문에 그거 다 위헌이고, 영업주가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해야 된다. 이게 현재의 판례죠. 그걸 안 내고 약간 돌아가는 다른 지문들을 계속 내는데요. 동그라미 2번. 이건 2번 동그라미 2번 기호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게 보통 정답으로 많이 나왔죠.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즉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한 별개의 책임이기 때문에, 벌개의 처벌이기 때문에 종업원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종업원은 처벌 안 받고 영업주만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게 요 문제에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정답 대본인데 여기서는 정답을 안 냈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직접 책임이다. 그렇죠. 이게 최근의 판례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종업원이 범죄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당연히 처벌하면 안 되고 얘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물론 생소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답 지문은 뜨뜻미지근합니다. 4번 지문.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처벌 밑줄 처리하시고,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일 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처벌은 형벌이지요. 양벌 규정은 행정벌 목차에 들어갑니다. 행정벌은 형벌과 질서벌을 의미하고요. 양벌 규정 엄연히 형벌입니다. 형벌. 그래서 행정적 제재 아니고 형벌입니다. 근데 생소할 수 있죠. 이걸 정답으로 최근에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정답으로 낸 적이 없습니다. 최근 10년 넘게. 그래서 당황했을 수는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데 이걸 정답으로 냈을까? 문제 한번 더 읽어보게 하고 여러분들 시간 뺏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흔들 수 있죠. 하지만 문제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 주어가 처벌로 끝나죠. 누가 뭐라 해도 처벌입니다. 당연히 형사 재판을 통해서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그런 형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벌 밑줄 칠하시고 마지막에 달리한다 X. 그리고 9번 문제. 1번 지문 세 줄 괄호로 묶어 두시고 이거 계속 들러리 지문으로만 내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 그 모의고사에서도 이거 그냥 나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판례인데요. 얼핏 생각 없이 보면 뭔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근데 판례는 안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한번 읽어보자면 첫 번째 줄에 독점구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부가처분 당시까지 부가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될 것이지 여기서부터 밑줄치기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추후에 부가건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 그러면 새로운 부가처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면 새로운 부가처분을 할 수 있다. 틀린 지문 들러리 지문으로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왠지 새로운 자료가 나왔으면 새롭게 부가처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한 번에 제대로 부과해야지 나중에 나올 때마다 또 나왔네 이렇게 찔끔찔끔 부과하면 안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계속 들러리 지문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지문. 이건 서울시 등에서 정답 지문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여기서 밑줄 변형된 과징금 그리고 첫 번째 줄 끝에 재량 동그라미. 그래서 요건 재량이다 맞는 지문, 기속이다 틀린 지문. 지방직 서울시 등에는 정답 지문 나온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그냥 영업정지 때릴지 과징금 부과할지 재량이다.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 보통은 과징금 때리기도 하지만 저 같으면 그냥 영업정지 때려버린다 그랬죠. 왜? 국민들 불편하라고. 그래야지 그 나쁜 짓을 한 기업의 행위를 기억할 테니까. 여튼 재량.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의 여섯 번째 어절.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밑줄 칠하시고 않는다 동그라미. 그래서 당연히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수험적으로는 무조건 않는다 그랬죠. 실제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판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개념을 파헤쳐 보자면 이중처벌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처벌을 두 번 해야 됩니다. 행정상 제재를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위반되는 게 아니라 이중처벌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처벌, 즉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의 과벌만 두 번 해야 되는 거지 처벌도 하고 과태료 부과했다. 괜찮은 거고요. 처벌하고 과징금 부과하고 영업정지 부과했다. 이행강제금 부과했다.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그래서 2번 기호, 3번 기호에는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국가직에서는 이걸 정답으로 처음 냈는데요.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여덟 번째 어질인가요? 과징금 밑줄 마지막에 재량 X. 어디랑 연결되냐 하면 이 과징금 부과하는 것이 재량인 경우도 있고 기속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 이거는 좀 암기하라라고 제가 이론 내지는 기출문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부동산은 일단은 액수가 좀 큽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법으로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원론적으로 2번 지문과 같이 나쁜 짓을 했을 때 뭔가 제재를 해야 되는 의무 자체는 기속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선택하는 게 재량인 거고요. 따라서 부가 여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줄의 끝단어 부가 여부라는 단어 동그라미. 부가 여부는 기속입니다. 왜? 만약에 위반 행위를 적발했는데 부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한테 뇌물 갖다 달라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죠. 나쁜 짓을 했으면 무조건 제재는 해야 되는 거고 얼마만큼의 제재를 하는지 과징금의 액수는 대부분 재량입니다. 근데 어쨌든 부가 여부는 행정청의 기속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부동산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출제자가 의도한 게 왜?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금액과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은 이건 상한을 규정한 것이다. 왜? 액수는 재량이니까. 그와 달리 부동산, 국토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확히는 부동산 실명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때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 금액 기준은 그건 정액이다. 애초에 규정상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칼같이 규정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지가 잘못해놓고 나중에 공무원 원망합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원망하거나 민원 넣거나 괴롭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아예 금액까지 칼같이 규정해 놓습니다. 그냥 공식처럼. 그래서 여튼 이래저래 과징금 부과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X. 그래서 첫 번째 원론적으로 여부는 기속이다 라는 필터링. 두 번째, 야 부동산은 너네 암기하고 있잖아. 이건 금액까지 칼같이 규정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래저래 뭐 정답으로 만든 내용인데요. 조금 선명하지 않은 정답 지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문제들 여러 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정답 지문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건 나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가 보통 10문제에서 14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이런 류의 문제들로 채우는 겁니다. 아니면 간접 추출형 문제.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계속 들러리로 내다가 처음으로 정답 지문 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났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말은 더 이상 국가배상을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해도 패소 판결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위반되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서 국가는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을 한 겁니다. 그럼 그때 공무원은 아니 소멸시효 끝났으니까 나는 이미 배상 의무가 없는데, 그래서 그 경우에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마지막에 있다 X. 결론 말고는 바꿔낼 수 없고요. 이때까지 계속 들러리 지문으로만 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 국가가 삽질해서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확신 있게 푸는 문제는 아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뭐 이건 여러 번 정답 지문 나온 적 있죠.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여기서 몇 줄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판례가 확립되었는데 공무원이 고집했다. 그럼 과실이 있다. 근데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판례나 학설이 귀일되지 않아, 즉 일치되지 않아서 계속 어느 한설을 취하여 업무를 취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업무 처리를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여기서 밑줄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심플한 내용이죠. 조금 지역적으로 지방직에서는 정답 지문 낸 적 있지만 결론 말고는 바꿔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인정할 과실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건 여러 번 정답 지문 나온 적 있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줄에 8번째 어절부터 밑줄 처리하시죠.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까지. 사익보호성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면 훌륭하신 거고 생각 안 났으면 메모하시죠. 그래서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지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사익보호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조금 더 어렵게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그래서 사익보호성의 개념 요거 전적으로 공익을 위한 의무거나 행정부 내부의 의무를 규율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밑줄 처리하시고 4번 기호의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개털같이 많이 나온 정답 대본이죠. 그 행위가 나중에 행정소송,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지 곧바로 고의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없다 동그라미 하시고 4번 기호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자신은 없지만 1번이 정답인 것 같아 이렇게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멘탈이 깨어져 가지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난 누구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막 어이없이 문제가 계속 실수 내지는 출제자가 의도하지 않은 혼란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특이한 문제인데요. 무슨 토익도 아니고 11번, 12번 같이 문제를 냈다고 하는데 전혀 당황할 필요 없이 곧바로 지문 가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갑의 귀책 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두 줄 괄호로 묶어 두시고 작년과 재작년에 들러리 지문 나온 적 있습니다.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느냐라는 건데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문 두 줄도 괄호로 묶어 두시고 한 10년 동안 들러리 지문으로만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대물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계속 그 허가를 할 때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좀 관련 없지만 딱 한 번 2014년도 지방지 9급에만 정답 질문 나온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건축주가 누구인지, 그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행정부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주와 건물의 소유자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는 일치할 필요도 없고, 건축 허가서에 명시된 건축주가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게 딱 한 번 정답으로 2014년도에만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행정부 공무원은 건축허가 할 때 관심 없습니다. 적법하게 건축 도면이 안전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이것만 심사한다라는 들러리 지문이고요. 동그라미 3번 매년 나오는 정답입니다. 다만 이게 그거였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A시장은 건축허가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 동그라미, 법적 근거 동그라미, 취소나 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매년 나오는 지문이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철회할 수 없다. X. 취소나 철회는 직권 취소, 직권 철회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없죠. 또 부가적인 들러리 지문, 부가적인 B급 정답 지문. 처분 청의할 수 있죠. 감독 청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지문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실전에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없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그건가? 라고 헷갈렸을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없잖아. 그럼 틀린 지문이잖아. 네. 묻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 거죠. 즉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다.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지문 냈는데 A시장은 주어가 A시장이라는 걸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냥 결론적으로 법적 근거 없더라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정답 대본입니다. 4번 지문 세 줄은 괄호로 묶어 두시고 이건 들러리 지문으로 더 자주 나옵니다. 철회할 때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같은 걸 고려해라. 그래서 조금 멋있는 표현이다라고 해서 맞는 지문 정답으로도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최근 20년 동안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막대하다면 그 자체 위법하다. 그래서 형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12번 문제 역시 요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역시 기존에 나온 정답 지문을 재탕한 겁니다. 박스 안 봐도 상관없고요. 바로 지문 내려가서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불가쟁력이 발생, 불가쟁력 밑줄 칠하시고 그리고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밑줄 처리 반환받을 수는 없다. 그렇죠.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일단 여기에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위헌 결정으로 인한 소급표 문제 그리고 위헌 결정으로 인한 하자의 정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물은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소급표가 미칠까? 뒤에 지문화되어서 나오겠지만 법 조문상으로는 장래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래에만 효력을 상실하면 그 소송을 제기한 놈 얘한테도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안 미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당해 사건, 그 사건, 그리고 동종 사건, 아직 위헌 청구는 안 했지만 법원에 지금 계속 중인 사건, 병행 사건들, 그리고 우리 대법원에 따르면 일반 사건이라고 해서 위헌 결정 이후에도 아직 소송 제기할 수 있다면 위헌 결정의 소급표 인정된다. 얼마든지 소송 제기할 수 있으면 해라. 라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법원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소송, 항고소송은 취소소송은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90일 남았으면 위헌 결정인 거 효력을 인정해 줄 테니까 즉 정확하게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적용받으니까 소송 제기할 수 있으면 해라.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논점 그 처분 이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처분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무효 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면 너네들은 인정. 근데 지문처럼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얘는 이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은 얘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마지막에 없다만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말고는 틀린 지문 낼 수 있는 포인트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문 부담금을 납부한 후 납부했습니다.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가 계속 중 밑줄 칠하시고 아직까지 소송 계속 중이죠. 계속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을에게 위헌 결정에 여기서 밑줄 위헌 결정에 소급표는 미치지 않는다. X 미치죠. 얘보다 더 뒤에 아직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애까지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사례 형태 직접적으로 적용한 형태를 정답으로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황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내용 자체를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3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변호사 시험에서는 거의 매년 나오는 건데요. 부당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 청구를 하여 기각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심판 청구했구나. 그러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되죠.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병해 청구는 인용될 수. 그렇죠.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송달일, 재결일이 아니라 송달일로부터 90일. 그러면 적법한 소송이네. 그러면 얘는 소송 계속 중인 거네.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인정되겠네. 그러면 승소 판결 받을 수 있겠네. 그냥 스무스하게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4번 기호에 동그라미 하시고 보통 이걸 정답으로 내죠. 근데 이게 정답으로 안 나왔네. 또 읽어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당금 부과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당금 납부 의무는 확정되었고 부당금은 확정되었구나. 근데 얘는 운 좋게 낸 게 아닙니다. 냈으면 못 돌려받는데 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 전에 가배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정에 대한 부당금 징수를 위한 여기서부터 강조죠. 체납 처분을 속행할 수 없다 동그라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체납 처분을 하면 무효다까지 암기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4번 지문은 그냥 매년 나오는 정답 지문이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 3번은 뭐 몰라도 상관없다 치고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단어 가지고 그대로 처리 그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소위 제대로 암기를 하신 분들은 내가 목숨을 걸 수는 없겠지만 그래 뭐 이거 정답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또 멘붕에 빠졌다. 그러면 뭐지? 몰라 4번. 4번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멘탈을 조금 기스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문제들이 은근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3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개념 가지고 대놓고 묻는 건데요. 나온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2016년까지는 거의 매년 정답으로 냈는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래서 불형의 형식 밑줄 처리하시고 형식이 불형이네. 불형은 누가 뭐라 해도 법규명령이죠. 형식은 불형입니다. 근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 세어절 익숙하시죠? 제재적 처분의 기준 다른 말로 재량준칙 다른 말로 행정규칙. 그러면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실질 내용은 행정규칙이네. 우리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령은 무조건 법규명령으로 보고 불형, 총리령, 불형은 행정규칙으로 보죠. 따라서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 첫 번째 줄의 끝부분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 밑줄 그리고 계속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에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행정규칙이다 이건 경우에 따라서 정답 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의 7번째 어절 고시는 지문에 나오면 무조건 밑줄이나 동그라미 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왜? 고시는 일단 족보상으로 형식상으로는 행정규칙이다. 하지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즉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상위법령을 보충하여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 변신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고시고요. 그리고 거의 매년 나오는 고시 그 자체가 처분인 경우 그리고 고시 그 자체가 처분인 경우 정답 지문으로도 자주 나온다 그랬죠.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거 약제급여 상한, 약제급여 인하 그건 고시 그 자체가 처분인 경우다. 그래서 보시면 고시가 키워드 나오죠.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여기서 계속 괄호로 묶어 두시죠.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와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이렇게 주면 친절하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동그라미 처분이다. 동그라미 3번 이것도 정답으로 나온 거죠.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여기서 밑줄 처리 위임의 근거가 없어졌다. 좀 유치한 표현이지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법규명령이든 법규명령 즉 위임명령이건 행정규칙이건 위에 큰형님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위에 큰형님이 없으면 위임명령은 위임의 근거가 없어져서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집행명령은 집행의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더 자주 정답으로 나온 것은 근거법률이 없었는데 사후에 근거법령이 법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면 소급하여 X
그때부터 유효하다. 그래서 그때그때 위에 큰형님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라고 제가 좀 유치하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임의 근거가 없어졌다. 그러면 큰형님 없죠. 그러면 효력을 상실 동그라미 않는다 X. 예, 정답 대본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전부 다 정답 대본입니다. 1번 기호의 동그라미, 2번 기호의 동그라미 아시고 정답으로 남았었고 재탕될 수 있으니까 3번까지 전부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예, 4번 지문. 요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정답으로는 안 내고 있는데 역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예, 두 번째 줄에 6번째 어절 공급자 관리 지침 밑줄 칠하시고 지침이라는 단어로 끝났다. 일단 다른 키워드 없으면 행정규칙입니다. 근데 지침 중 등록 취소 및 그에 관한 일정 기간에 거래 제한 조치에 관한 규정 밑줄 칠하시고 거래 제한 조치 제재적 처분의 기준 1번 지문에서 말씀드렸죠. 제재적 처분의 기준 다른 말로 재량준칙 다른 말로 행정규칙. 그래서 이런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다. 위임도 없네? 그러면 변신할 여지도 없네?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 마지막에 행정규칙 밑줄. 그래서 요거는 좀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정답으로는 안 내는데 일단 그래 당연히 행정규칙이지. 그래서 굳이 교통정리를 하자면 일단 형식만 가지고 끝낼 수 있는 지문. 근데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한 건 지문에 줍니다. 1번 지문과 같이. 그래서 불형의 형식으로 형식은 불형이네. 근데 제재적 처분의 기준, 재량준칙 이런 거 나오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묻는 거구나. 그러면 이건 판례에 따라서 행정규칙이네. 그리고 4번 지문은 시작이 행정규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법규명령으로 변신하려면 위임, 수권, 권한 부여 똑같은 말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보충하여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성력을 갖는다. 이렇게 시나리오로 가죠. 이 시나리오 없으면 법규명령으로 변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 좀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암기를 통해서 이해가 간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내용이고요. 예, 14번 문제로 가셔서 1번 지문 행정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8번째 어절 특정 사업의 9번째 어절 밑줄 칠하시죠.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 기본계획.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처분 동그라미, 않는다 동그라미. 그래서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이건 처분이 아니다. 헌법소원의 대상도 아니다. 예, 거의 적어도 2년에 한 번 이상은 정답지문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1번 기호의 동그라미 하시고 예, 동그라미 2번 공법상 계약 밑줄 계약의 하자가 있으면 계약의 7번째 어절 하자 밑줄 그리고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취소할 수 있는 취소 X 다툼은 당사자 소송 동그라미 이건 맞는 지문. 오늘도 말씀드렸죠. 계약과 규범의 하자가 있으면 무효로 본다. 무효로 취소할 수 있는 X. 그래서 일부 교수님은 공법상 계약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유효가 아니라 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수님 말씀이니까 제가 토를 달기는 어려운데요. 그건 뭔가 여러분들한테 혼란만 야기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논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냥 계약과 규범의 하자가 있으면 무효, 처분의 하자가 있으면 중대 명백사를 따라서 중대 명백하면 무효, 중대한데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 개별적으로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 예, 동그라미 3번 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 밑줄 법령의 근거를 요하고 X. 이건 흔히 나오는 오답 포인트죠. A급은 아니지만 B급 내지는 C급 정답지문. 행정지도는 본질상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다. 따라서 법의 근거 필요 없고 쌩까면 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 안 되죠. 마지막에 된다도 X. 하지만 예외적으로 형식상 행정지도이지만 그게 국민한테 어떤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건은 있었죠. 즉 암기를 안 하셔도 되겠지만 들러리 지문으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한테 학칙 시정 요구를 했다. 법적으로는 쌩까도 상관없는데 실제 교육부 장관이 총장들한테 그 교육부에서 주는 국가 지원금을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총장 입장에서는 쫄 수밖에 없죠.
법원에서는 소송의 대상 안 된다 그랬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건 좀 불이익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 있다. 그래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행정지도는 원래 법에 근거 필요 없고 소송의 대상 안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뭐 이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통째로 밑줄 칠하시고 계약이죠. 계약. 이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동그라미 행정법원 X, 민사법원 다 99% 사법관계죠. 딱 하나 빼고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입찰 참가 자격 정지 똑같은 말 그것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나머지는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99% 전부 다 사법관계, 민사소송 전부 다 오답 포인트로 출제된 적이 있는 지문이죠. 15번 문제 보시면 이것도 전부 다 지문 나온 적 있는 동그라미 1번 기호의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정답으로도 잘 나옵니다.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해서 확정된 경우 증명된 경우 슬러시 끊어주시고 여기까지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줍니다. 결론만 묻습니다.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사전 통지를 생략 밑줄 있다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처분의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익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네,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된 사유죠.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와 일단은 공통됩니다. 세 개는 공통되고 추가되는 거 이거 본인이 포기한 경우, 명백히 포기한 경우. 그래서 조문 그대로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여러 번 정답 지문으로 내용이긴 한데요. 이걸 직접적으로 암기하지 못하신 분들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대통령 기록관장 몰라도 되고 직권면직 동그라미. 직권면직에는 두 번째 줄에 행정절차법 동그라미, 적용 동그라미. 징계와 직위 해제는 공무원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직권면직은 징계와 다르고요. 실제로 공무원법에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인데요. 그래서 요거 말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판례. 행정절차법이 배제되는 것은 공무원 인사관계상 전부에 대해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강조드린 이유는 아시겠죠? 전부에 대해서 배제된다라고 틀린 지문 정답 지문 나온 적 있죠.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이미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경우에 행정절차법이 배제되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직권면직 등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문구는 들러리로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권면직이라는 단어를 콕 집어내가지고 이거 절차법 적용돼 안 돼. 이런 식으로 암기를 요하는 이걸 직접적으로 정답으로 묻는 건 어떻게 보면 처음 나온 지문일 수 있습니다. 국가직에서. 근데 나머지가 다 나왔던 지문이고요. 4번 지문도 나왔던 내용. 4번 지문은 제가 모의고사나 내지는 문제풀이에서 한 번 더 보시죠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판례죠. 왜? 대통령이 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한다. 공사, 공단, 공기업의 직원을 자르는 건 사법관계, 민사소송의 대상인데 공사 사장을 해임하는 건 일단 첫 번째 지문으로 내진 않았지만 처분이다. 처분. 대통령이 인사권자가 되니까. 두 번째, 이 사람을 해임할 때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더라. 왜? 얘는 공무원 아니니까 해임하는 거. 공무원이라면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이 적용되지만 이네들은 공무원법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절차법이 적용되고 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라는 판례가 있어서 요거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답으로 물은 적은 없고 물을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아마 묻는다면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직에서 먼저 물을 겁니다 라고 제가 유념히 보라고 말씀드린 판례죠. 어쨌든 나머지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직권면직이라는 단어 때문에 고민은 하셨을 수 있는데 확신 있게 목숨 걸 수 있어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정답을 가려낼 수 있는 문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6번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지문 뭐 정답 지문은 아니지만 제가 요거 왜 스티브 유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냥 외국인은 비자 발급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비자 발급이라고 하지만 지문에는 정확히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해관계를 형성한 분들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 퇴거,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이런 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건 구분해서 암기해야 되는 A급 정답 지문이죠. 비교적 최근에 국가직에서 정답으로 여러 번 냈습니다. 근데 이것과 별개로 스티브 유 사건이라고 해서 유승준 판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번. 그 과정에서 제가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스티브 유는 외국인입니다. 근데 비자 발급에 대해서 어떻게 소송을 제기했지? 어떻게 취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지? 다르다 그랬죠. 생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서 우리나라와 과거에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졌던 분들은 비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게 별도의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들러리 지문으로 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했던 재외동포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생 외국인은 안 되지만 얘네들은 됩니다. 재외동포. 별도의 법률이 있어서. 근데 동그라미 2번. 이거 정답 지문이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 두 어절 강조하시고 어디서 출발하느냐? 국가기관인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라는 논점인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뭔가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고 그 조치에 대해서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지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처음 나온 판례 시도 선관위원장. 그래서 그 이후에도 국가기관인데 그런 판례 또 나온 게 소방청장. 작년에 나온 판례죠. 정답 지문으로 암기하시라라고 강조드렸던 판례. 소방청장 동그라미 하시고 국가기관인데 두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어절 네 번째 어절이네요. 당사자 능력 위 원고 적격 동그라미 인정 동그라미 결론 말고는 못 묻습니다. 않는다 X. 여기서 지문 끝나버렸죠. 3번 지문 C급이긴 하지만 지방직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굳이 진지 빨고 보자면 임용 지원자 다섯 글자 첫 번째 단어 다섯 글자 밑줄 그냥 임용 지원자는 신청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양념 여러 개 쳤지만 두 번째 줄에 뭐 특별 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로서 특별 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밑줄. 그래서 그냥 임용 지원자는 신청권이 없는 겁니다. 임용 안 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저 임용 안 해줬어요? 꺼져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좀 진지 빨고 깊게 들어가 보자면 이 신청권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급이 되어야지만 신청권이 인정이 되는데 단순 임용 지원자는 안 된다. 과거 신청권이 있다라는 판례, 검사 판례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는 국립대학 조교수 김민수 교수 판례가 있죠. 그런데 검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사법시험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수료했고 검사로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단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신청권이 있다. 국립대학의 조교수 같은 경우에는 생 임용하는 게 아니라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 이때까지 일하던 분이다. 따라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재임용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 있다. 그리고 이것과 대응되는 판례 그냥 임용 지원자가 아니라 지방직에서 나왔던 C급 정답 지문인데요. 유일한 면접 대상자. 그러면 어느 정도 신청권이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임용 지원자 없고 유일한 면접 대상자 그러면 신청권이 있고. 국가직에서 정답으로 4개는 쪽팔려가지고 들러리 지문으로 깔았죠. 4번 지문 통째로 강조하시고 기호에 4번 기호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 지문으로는 더 중요한 A급이죠. 하지만 2번 지문도 A급 맞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기호의 X, 동그라미 4번 기호의 동그라미. 17번 문제 역시 조금 생소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시 강제 가지고 문제를 잘 안 내니까 일단 기억,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그렇죠. 기억 기호의 동그라미. 즉시 강제도 처분입니다. 다만 단기간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거 기억이 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니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X죠.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머릿속에 떠오르죠. 행정벌. 즉시 강제는 과거에 대한 제재하는 게 아닙니다. 위법 상태를 장래에 제거하고 의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위법 상태를 제거하고 적법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작용 즉 장래에 위한 작용. 다만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하명을 하지 않고 곧바로 실력에 착수한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 그래서 과거라는 단어 X. 그리고 디귿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X죠. 그거랑 착각했을 수 있죠. 영장은 필요 없다. 법률의 근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기업과 연계했을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그중에서 국민들이 정말 기분 나쁜 정말 침해의 정도가 큰 처분입니다. 당연히 법률의 근거 필요하죠. 그래서 디귿 기호의 X. 리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정답 지문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게 대인적 강제 수단이구나. 그래서 대인적 강제 수단은 강제로 예방 접종해라, 강제로 입원해라, 이런 게 대인적 수단일 거고요. 대물적 수단은 물건 부셔버리는 거, 물건 강제 폐기, 수거, 이런 게 대물적 강제 수단인데 감기를 위해서 정답으로 출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 아마 기역, 니은, 티귿으로 문제를 끝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보면 기역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니은, 디귿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답 끝나죠. 그래서 리을, 미음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미음 같은 경우는 근데 7급 시험에서는 맞는 지문, 정답 지문 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굳이 지문 한번 보자면 위법. 첫 번째 단어 밑줄. 위법한 즉시강제 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밑줄. 무조건 국가배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다는 무조건 맞는 지문으로만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당황은 하셨겠지만 자신 있게는 못 풀었을 수 있지만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죠. 18번 문제 보시면 또 박스네요. 이건 좀 당황은 했을 수 있지만 오히려 필터링, 소위 스킬로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골라라. 기역 심판 청구 가능하죠. 그래서 기역은 동그라미 심판 청구할 수 있죠. 니은을 묻는 거죠. 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사항 이의 신청은 이름만 이의 신청이지 행정심판이죠. 그리고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정답 주면 나온 거, 심판은 절대로 never, 2번 절대 못한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사항 쭉 밑줄 처리하시고 첫 번째 끝단은 이의 내지는 마지막에 이의 신청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행정심판 이미 했죠. 그러면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절대로 못하죠. 니은 X, 기호 X. 이것만 가지고 문제 풀릴 겁니다. 물론 틱은 난민법상 여러분들 생소하실 텐데 난민법에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나한테 묻는다고?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고요. 리을 민원처리법상 이의 신청을 한 경우 민원처리법이건 뭐건 간에 이 이의 신청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이의 신청 아니죠. 그냥 이의 신청입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 거치면 행정심판 거치고 행정소송 가고 자기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취지는 기억은 되는데 니은은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실제 보시면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골라라니까 기억 들어가면 안 되고 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정답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난민법 자신은 없는데 리을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지? 이런 거 암기한 적 없는데 당황은 했겠지만 니은이 절대로 심판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이른바 테크니컬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류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19번, 20번 또 토익처럼 두 개 같이 나오는데요. 역시 똑같습니다. 박스 안 보셔도 되고요. 동그라미 1번 지문. 수용 재결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수용 재결 이의 신청 위에도 나왔던 건데요.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진다. 근데 그거 관계없는 논점. 사업의 진행, 사용을 정지시키는 정지 X. 소송을 제기하든 심판을 제기하든 절대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집행정지를 걸어야 되죠. 요건 정답 대본 동그라미 1번 기호 X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공익사업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일단 소송의 형태는 크게 보자면 3개가 있습니다. 굳이 안 적으셔도 되는데요. 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송 우선 수용 재결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당사자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 정확하게는 환매가 아니라 그 금액 증액, 그래서 보상금 증감 소송. 그리고 요거 아시다시피 이거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죠. 이 두 가지 소송. 이것만 시험에 나오다시피 하고요. 네가 3개라며.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 환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민사소송. 이건 뭐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따라서 실제 요 2가지 소송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내용. 수용 재결 반드시 거치고 2가지 중에 하나의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판례는 이 판례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죠. 이건 내 땅 가져가지 마. 수용하지 마. 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실제 땅을 수용당하는 사람은 관심이 1도 없습니다. 돈 더 많이 받는 거에 관심이 있을 뿐. 그래서 실제로 수용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판례는 없다. 대법원까지 간 판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 수용 재결 자체를 취소하는 거 받아들여진 적도 없고요. 이런 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몇 천만 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내용으로 물은 거죠. 수용 재결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 이럴 수 있을 거다. 근데 실제 사례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죠. 동그라미 3번 보상금 증액 동그라미 민사소송 X 보상금 증액 당사자 소송.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이것도 거의 매년 나오는 정답 지문인데요. 인도라는 단어. 인도 명도 퇴거 대집행이라는 단어와 같이 있을 수 없죠. 인도 명도 퇴거 중지정지 금지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인도라는 단어 동그라미 대집행 X 다 나왔던 정답 대본이죠.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박스 안에 있는 내용 한 땀 한 땀 읽어보면서 밑에 지문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러면 집중력만 흐트러지고 여러분들 혼동만 더 커집니다. 20번 문제 마찬가지 박스 안 보고 동그라미 1번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과징금 반환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소송 X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과징금은 누가 뭐라 해도 처분입니다. 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고소송 제기해야 되죠. 그래서 과징금 밑에다가 처분이라고 메모하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2번 마지막에 치유된다 X 하자 치유는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죠. 두 개밖에 없죠. 과세 예고 통지서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더 자주 나오는 판례 청문서 도달 기간에 하자가 있었으나 당사자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여기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주면 청문서 도달 기간의 하자는 치유된다. 그거 말고는 치유된다 그러면 냅다 X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거 오늘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총리령 두 번째 줄의 끝단어부터 밑줄 칠하시죠.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그리고 총리령까지. 총리령 형식상으로는 법규명령. 근데 담긴 내용이 행정처분의 기준 정확히는 제재처분의 기준이죠. 앞에 읽어보면 제재처분의 기준 옆에다가 메모하시죠. 그러면 제재처분의 기준 다른 말로 재량준칙 다른 말로 행정규칙. 이제는 안 적으셔도 여기까지 두루룩 머릿속으로 연상이 되리라 믿지만 그래서 보자면 총리령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네. 오늘도 말씀드렸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내용이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의 기준은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 왜? 행정규칙이니까. 동그라미 4번 이건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건데요. 갑이 자신은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 밑줄.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취소소송 계속 중 두 번째 줄에 시장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 밑줄 칠하시고 처분 사유로 추가 변경 밑줄 있다 X. 제가 정말 예로 자주 드는 사례죠. 청소년과 유통기한 지난 음식. 마치 제가 예로 든 걸 들었던 것처럼 전혀 다른 사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다. 따라서 초추변 안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문 되겠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문제. 이건 목숨 걸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작년보다는 많이 적었습니다. 작년에는 목숨 걸 수 있는 문제가 14문제가 나왔으나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나온 문제는 정말 이거 못 풀면 내가 목숨 걸 수 있다. 이런 건 10문제 내지는 11문제였긴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읽어봐야 되는 그리고 뭔가 생각을 해봐. 물론 생각을 한다는 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거지 라고. 그리고 아까 박스형 문제 중에 즉시강제 이런 것처럼 아니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테크닉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있긴 했으나 2017년도 국가직이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지문을 낸 건 사실상 3번 문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정답 지문이고요. 그래서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공부하는 시간이 좀 짧았던 분들 허덕허덕 하면서 나 준비할 시간 없는데 한 2달밖에 없는데 내지는 행정법은 마지막에 시간만 좀 적게 투자하자 이런 분들은 조금 많이 교수님들이 펼치는 그런 기술과 여러 가지 수작에 많이 당황하셨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막 자신은 없는데 막상 와서 봤더니 90점 넘는, 경우에 따라서 3번 틀렸으면 95점, 찍었으면 만점. 근데 어떤 분들은 어이없이 이것도 틀렸다고 경우에 따라서 한 50점까지 떨어지는, 작년보다 편차가 더 많이 나는, 어떻게 보면 수험상으로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1번 문제로 돌아가셔서 1번 동그라미 1번 문제 기호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2번 기호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컨트롤 C 컨트롤 V 그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3번 3번은 일단 넘어가고, 앞서 처음 보는 정답 지문이라 그랬죠. 4번 기호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5번 이것도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6번 문제 동그라미 하시고, 기호에 6번 문제 번호에다가 7번 문제도 동그라미, 8번 그래 뭐 그렇다 치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9번 문제 이것도 그렇다 치고, 10번 문제 이것도 그래 뭐 지엽적인 과거 들러리 지문을 정답으로 냈으니까 그렇다 치고, 11번 문제 이것도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것도 매년 나오는 거니까. 12번 문제 그래 이것도 사령이니까 그렇다 치고, 13번 문제 동그라미 하시고 기호에다가, 14번 이것도 동그라미 해야 되는데 여튼 그렇다 치고, 15번 문제 그래 이것도 그렇다 치고, 16번 문제 동그라미 하시고, 17번 그래 뭐 양보해서, 18번 그래 뭐 이것도 기술이니까, 19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20번 이것도 동그라미 해야 되는데, 여튼 이렇게 체크했을 때 지금 제가 동그라미 한 거, 이걸 만약에 틀렸다, 그것도 2개 이상 틀렸다, 그러면 정답 지문 내가 암기를 아예 못하고 있구나 라고 반성을 하시고요. 내가 암기한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거 100번 양보해서라고 한 거, 사실은 정답 지문을 그대로 토시하나 안 틀리고 낸 게 아닐 뿐이지, 사실상 전부 다 기출된 지문을 가지고 낸 겁니다. 기술 들어간 건 3번 문제랑 18번 문제밖에 없습니다. 근데 18번 문제는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매년 나오는 형태의 문제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지방직을 사실은 메인 중점 목표로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 국가직이 너무 많이 털려가지고 지금 멘탈이 깨졌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기출문제를 봐야 될지, 이론서를 다시 봐야 될지, 혹간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오히려 이론서 본 사람들이 점수가 더 잘 나왔다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혼동될 수 있죠. 근데 일단은 이번에 시험을 응시하신 분들, 그리고 시험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신 분들, 스스로 한번 문제에 대한 진단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동그라미 표시한 게 10문제에서 11문제, 뭐 12문제 그 정도 될 건데요. 그걸 만약에 틀렸다, 기출지문 암기를 못한 것이고, 나머지는 문제를 한번 찬찬히 다시 보면서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 내가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 총평에서도 제가 똑같은 말을 썼는데요. 새로운 거, 특히 국가직 9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올해 있었잖아. 최신 판례는 원래 나오는 거니까. 작년에 최신 판례로 정답을 안 만든 거의 유일한 해였고요. 원래 최신 판례는 한 문제 내지는 2문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어떻게 보면 완전 생뚱 처음 보는 지문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이렇게 묻는 경우, 예를 들어 앞서 위헌 결정에, 근거법률의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치느냐와 관련해서 내가 제대로 암기를 못한 거구나, 그냥 단어만 가지고 그대로. 근데 낙담하실 필요는 없는 게, 여전히 오답 포인트라는 건 정해져 있죠. 이거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 결론 묻는 거. 결론에 묻는데 이게 뭔지 파악을 못하는 그런 경우만 생길 뿐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직을 준비하실 때 우선 이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부터 먼저 선행을 좀 하시고, 멘탈부터 바로 잡고, 그리고 나서 목표의식을 정한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그냥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보든 이론서를 보든 계속 멘탈이 깨진 상태에서, 당황하는 상태에서 보게 되니까, 일단 내가 이런 부분에서 모자람이 있었구나 라고 진단을 하시면, 물론 국가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지난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가 중요하지만, 앞으로 과거 결과에 대해서 이제 돌아볼 때가 아니고요, 앞으로 있을 여러분들의 시험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그에
입각을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튼 다음 본 강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을 응시한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